여기 있는 이 문건은 배제학당 역사박물관에서 게시하고 있는 소월 김정식의 학적부 이미지입니다. 소월 김정식이 배제고등보통학교 5학년 과정을 다녔다 하는 증거로 배제학당 역사박물관이 이것을 공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로서는 보여주면 잘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배제고보 소월 김정식의 학적부라고 하는 것을 분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크게 있으니까 잘 보이지 않죠? 잠시 후에 이것을 확대해서 볼 겁니다.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죠. 이렇게 상단에 보면은 무엇인가 전체를 표시하는 통계 수치 같은 것이 있고, 동그라미 쳐놓은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가 또 뭐 이런 제 몇 호 이런 것들이 있고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푸른색을 칠해 놓은 부분은 기재해야 하는데 기재 내용이 완전히 비어 있다. 대략 봐도 그렇죠. 지금 제일 윗부분에 기재 사항이 있고, 그리고 아랫부분에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이거는 성적을 기록한 장인데 학업 성적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만큼 비어 보이죠. 이 부분이 1학년에서 4학년 과정입니다. 그때 안 다녔으니까 이렇게 비게 되죠. 마지막에 이 11년도 그때의 11년도 연도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그때의 성적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체격, 신체 검사를 해서 보통은 다 기록을 하죠. 학생의 신체 발달 상황 이런 걸 기록을 하는데 비어 있습니다. 인물에 대해서도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랫부분 여기도 비어 있죠. 거의 이 부분은 기록이 돼 있다 하더라도 거의 기록을 하지 않은 그런 학적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학적부 첫 번째 장에서 이 상단의 숫자 이거는 보기로 하죠. 여기 맨 위에 있는 것이 회계 4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회계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알기 어렵죠. 그러나 이 회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횟수, 지금까지 혹시 제4회 이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고, 그 밑에 있는 것은 총계, 이렇게 이 당시의 기록을 보면 한자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본식의 한자, 그것도 약자, 그 다음에 이게 100년 전 아닙니까? 그 시대에 쓰던 약자,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더 시간을 들여서 확인을 하면 될 것이고, 우리는 누구나 상식적으로 봐서 읽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읽어주면 됩니다. 여기 위에 상단에 표기된 것 중에 그러면 회계는 그렇다 치고 총계 그랬는데 여기 77이라고 하고 앞부분이 일자가 있다고도 보이고, 또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라 그냥 잉크나 먹물 떨어진 자국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로 읽으면 되죠. 총계는 77 아니면 177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제 몇 호 문서 번호를 기록을 하죠. 우리가 그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같은 데 보면은 조선총독부에서 기록한 문서들을 보게 되면 이 문서 번호를 꼬박꼬박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총독부에서 관보도 매일매일 발간했던 것을 알고 있죠. 문서 정리는 잘 되어 있습니다. 이 100년 전 그 시대에도. 그런데 여기를 보면 제 183호라고 해놓고 183을 쭉 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44호라고 고쳐 썼죠.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문서 번호를 고쳐 쓰는 일은 드물죠. 183호를 44호로 고쳐 썼다. 그러면 처음에 잘못 썼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식의 문서는 잘못 썼으면 그어버리고 이것을 그대로 보존을 하고 새 문서에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여기에서 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글자를 쓰는 것도 선후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선 이것이 보이죠. 밑에 있는 글자와 그은 글자 그리고 위에 44라고 하는 이 기록된 상황을 보게 되면 둘이 다르다. 우선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이유는 필기구가 다를 수 있고 기재한 시간이 다를 수 있고 기재한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밑에 있는 183이라고 쓴 글씨의 필체를 보았을 때 사자는 없지만 위에 쓴 44라는 글자를 쓴 이 사람하고는 글씨를 쓰는 습관이 다르다. 이런 것이 하나 보입니다. 또 하나는 최종적으로 남기고자 한 것이 44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183을 쭉 그어버린 펜은 44와 같은 펜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겠죠. 이상하게도 183이라고 쓴 것과 같은 색깔, 같은 굵기의 펜이 그어놓기도 했습니다. 지워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 위에 다른 색깔의, 다른 그 질감의 펜으로 44라고 써 놓은 것입니다. 어떨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가? 몇 가지 증거만 보태지면 우리가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서 보자면은 이 윗부분입니다. 여기에 관 혹은 몇 본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는 반드시 무엇인가가 기재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이 서류가 그저 묶어져 있던 그 편철된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번호를 바꿔서도 안 될 것이고 여기에 이 서류가 완성된 것이다 하는 표시를 하는 무엇인가가 날인이 되든지 또 도장이 찍히든지 해야 하는 것이죠. 만일 이것이 발부된 것이라면 그 박물관의 사진 상태를 보았을 때 이거는 발부용은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발부된 것이라고 한다면은 역시 여기에 직인이라든지 그런 것이 찍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페이지를 대략 보고도 우선 글자를 쓴 주체가 한 명이 아니다. 여러 명이다. 시기가 다르다. 선후관계가 뒤바뀌어 있다. 이런 몇 가지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도 대략 보고 가기로 하죠. 그냥 굵직한 것만 보더라도 학업 성적 이렇게 해서 기록이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체격, 인물 밑에도 보면은 보통 이런데 뭐 작은 도장을 찍든지 무슨 서명을 하든지 하죠.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학적부 배재 고등보통학교라고 그 간인이 찍혀, 간인이라고 해야겠죠. 학교를 나타내는 스탬프가 찍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상당히 복잡한 학적부다. 일관성이 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본문을 확대해서 보기로 하죠. 학적부에서 먼저 성명란입니다. 아까 그 본 이야기 했죠. 성명, 생년월일, 그 다음에 원적, 이 급자는 요즘에 우리 그 법률 한글화 이래가지고 국회도 그렇고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가도 도대체 이거를 자동 번역을 해놓고 법령 한글화를 한다고 그 많은 예산을 썼는지 항상 이것을 급이라고 씁니다.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것이죠. 이 급은 우리말로 바꿀 때는 미에다 치읓 붙인 밑으로 바꿔야 합니다. 원적, 밑, 호주, 그리고 직업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상단 부분입니다. 첫 번째 학적부에 우리가 볼 것은 여기에만 있기 때문에 이것만 먼저 확대를 해서 보는 것이죠. 자, 우선 한번 척 보고 어떻게 느낍니까? 여기 이름하고 주소하고 필체가 완전히 다르죠. 우연히 그럴 수도 있다. 이 글을 쓰는 사람은 비껴서 쓰는 버릇이 있습니다. 우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쓰는 사람이 이렇게 쓰지는 못하죠. 글씨체가 대단히 달라 보인다. 뭐 펜이 달라서 그럴 수 있을 것인가? 이모저모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세밀한 혹은 다른 그 내용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우선은 그렇습니다. 글자가 필체가 다르다. 그리고 필기구 요것은 좀 가늘죠. 그리고 필기구라든지 글자 굵기, 필체가 다르다. 위의 것과 아래의 것이 다르다. 이렇게 다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명, 김정식. 김정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많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소월 김정식의 학적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김정식이라는 이름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생년월일입니다. 그런데 학적부에 생년월일 쓰라 그러면 그 태어난 해만 쓰고 월과 일은 이렇게 생략합니까? 참 이상하죠. 학적부를 아주 대충 성의 없이 혹은
이래가지고는 33년에 명치 33년 그랬는데 명치 33년에 태어난 김정식은 다 이게 자기 학적부라고 하면 되는 것인가? 그런 의문이 생길 겁니다. 이런 경우는 없죠. 아무튼 뭐 사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증거에 바탕해서 추론을 하지만 사실이 이렇다고 나왔을 때는 우리는 두말 없이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것이 사실의 힘이다. 이렇게 누차 강조를 해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꾸로 서서 걸어간다. 그것은 통상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눈앞에서 딱 거꾸로 서서 걸어가면 우리는 그냥 그렇다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자료에 근거한 추론과 그리고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사실, 발생해버린 사건, 그것의 힘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이상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랬는지는 김정식 씨가 혹은 배제 학교에서 이것을 해명해야 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명치 몇 년 이런 것에 상당히 낯선 그런 세대입니다. 100년이나 지난 일이니까. 명치 33년은 1899년입니다. 그러면 소월 김정식이 1899년에 태어난 사람인가? 그렇지 않죠. 이 사람은 1902년에 출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데는 1903년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1902년은 명치 몇 년인가? 명치 36년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앞에 있는 것처럼 또 실수로 36년을 33년으로 기록했는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이 명치 33년에 태어난 김정식은 소월 김정식이 아니고 그러면 이 학적부는 소월 김정식의 학적부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고 그 주장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김정식이라는 이름은 대단히 흔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해가 다르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원정 및 호주 직업이라고 했는데 100년 전 이 시대 여기에서는 우리처럼 오늘날처럼 개인에게 주민등록 번호가 있다든지 개인에게 주소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집가자를 써서 가 단위로 인구가 등록이 되어 있고 관리가 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호주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개인이 존재한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 하는 기본 단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적지, 그리고 호주의 직업, 이런 것은 아니 김정식의 학적부에 왜 호주를 기록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100년 후 우리의 생각일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호주에 대한 어떤 신분관계, 그것이 정리가 안 되면 김정식은 아예 파악이 안 되는 시대였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원래 인쇄된 것은 도가 있죠. 부나 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번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 앞에 평북도라고 씁니까? 우리가 줄여서 평안북도를 평북 이렇게 이야기는 합니다. 그러나 문서에 도라고 써 있는 한은 여기에 평안북도라고 써야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이것을 몰랐을 리가 없죠. 대충 썼다.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쓰면 안 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주, 군, 이것은 제대로 됐습니다. 그 다음을 봅시다. 번지가 있는데 이 범위에 지금 글자를 크게 썼죠. 여기에 곽산면이라고 썼습니다. 뒤에 쓸 생각이 아예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죠. 곽산면 뒤에 무슨 동 몇 번지라고 하는 동과 숫자까지 써야 합니다. 그런데 자리를 비워놓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 호주 성명이 없고 호주 직업이 없습니다. 비어 있죠. 이렇게 되면 이 기록은 거의 관공서라든지 이 학교에서도 그렇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게 없이 어떻게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가. 이 호주 기록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서의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정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명치 33년이 환산하면 1900년이 된다고 합니다. 좀 전에 1899년이라고 했는데 1년 뒤로 미뤄야 하겠습니다. 1900년. 그러면 원래 김정식이 1902년생이다 하면은 명치 35년이 되겠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3자와 5자를 바꿔 썼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생년을 앞당긴다는 일은 보통 좀 더 흔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학적부 첫 페이지의 하단을 보기로 하죠. 여기에 이렇게 하얗게 표시되어 있는 것은 그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이 써놓은 설명문이 그대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별거 없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한글로 이렇게 두 줄로 써 놓았을 뿐입니다. 여기에서 그 입학과 졸업을 보면 되겠죠. 그리고 기록도 그거밖에 안 돼 있습니다. 이 중간에 보면은 진급, 그래서 1학년 수료 그런 일 없다. 2학년 수료 없다. 3학년 수료 없다. 4학년 수료 없다 하고 쫙쫙 그어버린 것은 맞습니다. 물론 여기에 쓴 그 펜이나 필체도 김정식이라는 이름과 다르죠. 우선은 입학은 언제냐? 대정 11년 1922년 4월 1일 5학년 보입 보충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졸업은 대정 12년, 그러니까 1923년 3월 1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냥 보면 연도는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이제 출력한 것이 돼서 구분이 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홈페이지에 가서 직접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 글씨들이 다르다 하는 것이 한눈에 보입니다. 가장 다른 것이 여기 일자입니다. 숫자 1. 12년 3월 1일 했을 때 아마도 보기에 여기 앞에 글씨도 그런데 이 글씨는 펜글씨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붓글씨 아니면 날카롭지 않은 도구로 썼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색상도 다릅니다. 여기에 써놓은 것은 좀 시간이 오래 지난, 그래서 빛이 좀 흐려진 그렇게 보이고, 이것은 진하게 보이는 것이 뭐
잉크를 많이 묻혀서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게 똑같이 연월 일인데 일자만 달랐다. 만일 그럴 수 있죠. 졸업 날짜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월 1일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죠. 특별히 바뀐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이는데, 바뀌었으면 바뀐 것이 새 글씨로 쓰여야 하죠. 바뀐 것이 더 오래된 글씨로 보인다 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바뀐 것이 이쪽이다. 또 사실이니까 만약에 그럴 일이 있었다면 굳이 우길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동일한 문서에서 동일한 행에서 어째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그런 것은 문제 삼을 수 있겠죠. 이제 다음 페이지를 봅시다. 이게 학적부 두 번째 페이지. 이제 성적을 주로 기재하는 그런 겁니다. 제일 처음에 그 전체 페이지에서 봤죠. 여기가 요렇게 빗금쳐 놓은 게 1학년에서 4학년까지의 성적을 기록하는 란이고, 여기가 5학년 란이다. 그러면 시험을 한 번만 봤던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요즘 같으면 한 학기의 시험을 2번 봅니다. 그렇죠. 못해도 1년에 시험 4번을 보든지 1년에 4번 정도 보는데, 이때는 그러면 1년에 시험을 한 번 받는가? 아니면 소월 정전에서 밝힌 것처럼 한 학기만 다녔고 이것이 한 학기 성적인가? 이렇게 되면 한 학기만 다녔다. 앞에서 4월 1일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 글자를 왜 고쳤을까? 혹시 정말 4월 1일이 아니고 한 학기만 다녔는가? 이런 의문을 품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시험 성적은 한 번밖에 안 나왔다. 이것이 설령 소월 김정식의 학적부가 맞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위에서 칸이 나뉘어서 이 왼쪽은 학적사항, 이쪽은 뭐 체격을 기록하는 그런 겁니다. 일전에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에도 보면은 여기 배재 역사박물관에서 국어 강독이 100점, 한문 강독이 98점이다 하고 특히 한글로 써 놓았습니다. 소월 김정식의 성적이 좋았다, 이런 뜻으로 써 놓았는데, 이 배재학당 역사박물관도 100년 전의 이 땅의 상황을 그렇게나 몰랐다, 배재 학교의 상황을 몰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국어라는 것은 우리 한국어가 아니다. 그걸 알았다면 이렇게 쓰지 않았을 테니 말입니다. 제일 먼저 보면 수신이라고 있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이것이 아마 도덕과목, 윤리과목 같은 게 아닐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75점입니다. 여기에서 소개하지 않은 성적 중에 법에 대한 과목도 있습니다. 그 과목도 성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학적부의 주인공은 수신, 또 법률에 대한 어떤 규칙에 대한 그런 성적이 좋지 않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물관에서 밝힌 대로 국어 강독이 100점입니다. 일본어 강독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국어 급 한문, 이게 밑이라고 했죠. 국어 및 한문, 이것은 일본어 그리고 일본식 한자, 이렇게 됩니다. 일본어 강독이 100점, 그리고 일본식
한자 강독이 98점. 여기에서도 요 글자하고 여기에 이렇게 줄을 그어서 써놓은 글자는 색깔도 다르고 사용한 필기구도 다르게 보입니다. 그것은 여기에서는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밑에 조선어 및 한문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조선어 이게 우리의 국어입니다. 그리고 한문은 우리식 한자, 일본식 한자가 아닌 것이죠. 이거를 묶어서 한 과목으로 했구나. 자기들 거는 이렇게 나눠 놓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점수가 어떻습니까? 73점입니다. 조선어를 어째서 이렇게 못할 수 있을까? 소월 김정식은 그 4학년짜리 4년 다니는 남산학교에서 조선어를 잘했다 하는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잘했을까? 그리고 시인이면서 조선어 및 한문이 73점이다 하는 것은 확실히 이건 좀 납득하기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어도 그렇습니다. 영어도 영어 강독을 뺀 나머지를 다 아래 칸에 묶어놨죠. 영어 강독 이거 87점입니다. 문제가 쉬우면 87점이 잘했다고 할 수 없죠. 밑에 있는 것이 장문 또 습서 회해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게 아마도 장문, 독해, 회화, 영어 연습 이런 것들 통틀어서 그런 과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63점입니다. 당시 이 조선에서 영어 교육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 이런 것은 우리가 그 근대 신문을 좀 찾아보더라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사실이죠. 요즘 우리 학생들이 영어 공부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 수준으로는 번역은커녕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수준이다. 성적 한 번 갖고 이야기하긴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100점, 98점. 그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역사라고 하는 게 90점인데 이거 일본 역사겠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수험 인원, 시험 본 사람이 4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데이터의 의미는 학교에서 잘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살펴봤고 그러면 밖에서 알려진 것처럼 이 사람이 우리 글을 조선어를 잘 다루는 사람인가? 사실 국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이 이렇게 나쁠 수가 없습니다. 간혹 이과 학생 중에 국어 점수가 도저히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자면은 국어는 100점 받는 게 그냥 당연한 거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상당히 뜻밖이다. 영어도 그렇죠. 영어도 초중고에서 100점 받는 거는 뭐 흔한 일이다. 이게 왜 이렇게 나올까? 그것도 조금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도덕 같은 건 어떻습니까? 공부 못해도 100점 받지 않습니까? 너무 100점, 100점 해서 그런데 대체로 이거 100점 안 받으면 그러면 어디에서 100점을 받겠습니까? 이 사람이 시인이라면서 감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을 보면은 이 체격을 기록했는데 앞부분에 신장, 키가 몇인지, 체중,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요게 흉위 그래서 가슴둘레, 시력, 청력, 그 다음에 치아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질병.
이 학교에서도 치아 상태가 어떤지 하는 것은 요즘 같으면 엑스레이 촬영한 사진 아니면 그림이라도 붙여놓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이것이 아주 중요한 판단 근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것을 바로 적어 놓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때는 과거에는 대체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학생은 어떤 동원령이 발해지면은 먼저 나가는, 그래서 반드시 기록하게 돼 있는데 완전 공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학교에 있는지 없는지 학교 관리자만 알고 있는 학생인지 이름만 걸어 놓은 것인지 이렇게 보일 정도로 특정이 안 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이 아래쪽은 인물을 기록하는데 기록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일 위쪽에는 성질 이런 것도 기록하고 언어, 말을 어떻게 쓰는지, 동작, 기호, 그리고 여기 역원이라는 것은 아마도 맞는지 모르겠는데 임원을 뭐를 했는가, 활동을 무엇을 했는가 이런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벌, 상을 받은 것, 처벌받은 것, 그리고 지망은 이제 장래 희망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래 칸이 기록이 안 됐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서 소월 김정식이라는 학생은 얼굴 사진도 한 장 없습니다. 거기 사진 한 장 있는 것은 오산학교 다닐 때 사진이라고 한다고 하면서 올려놨습니다. 아니, 우리 학교 다니는 학생이 우리 학교 다닐 때 사진이 한 장도 없다. 그것은 그쪽에서 말할 처지가 아닌 것이죠. 제 7회 졸업생 사진을 올려놨는데 거기 김정식은 없습니다. 아무 설명도 없습니다. 그냥 7회 학생들이 한 4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전부 44명이라고 하죠. 그런데 굳이 김정식 사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박물관까지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 김정식 코너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자료는 학적부 하나밖에 없는데 학적부가 이 사람 저 사람 쓰고 시기도 달라 보이고 막 고치고, 그리고 꼭 써야 될 것들은 다 비어 있고 이런 거 하나밖에 없으면서 진짜 우리 학교 다녔다 이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학적부를 전체 그리고 기록이 된 부분만 확대해서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거의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고치기도 했고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한 번 쓰고 합계를 냈다, 통계를 냈다. 이렇게 하더라도 1년에 시험 한 번만 받는가? 이게 혹시 한 학기 성적표인가? 그러면은 여기에 써놓은 게 사실이 아닌가? 성적표가 한 장 더 있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일단 이거 자체만 가지고는 주소도 그렇고 본인을 알 수 있는, 여기에 이제 이 중요한 거 하나를 다시 보면은 이 학적부가 첫 번째 페이지죠. 번호, 이름, 본인의 생년월일. 그런데 여기가 왼쪽 위에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인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좀 특이합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이 보증인 및 학비 지급자의 씨명, 그리고 생도와의 관계, 신분, 이런 것들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학교에 들어가는데 보증인이 필요하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지금도 외국에서는 이런 제도가 운영되는 곳이 제법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그 학비 지급자, 그거를 밝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요즘에 유학 가려고 하면 은행의 잔고를 확인해서 보여줘야 하는 그거하고 같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런데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또 이 밑에 보면은 뭐 신앙, 상세한 거를 다 기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가족관계, 본인의 현주소조차 기록이 안 돼 있죠. 현주소도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서류가 이런가? 그렇죠. 그래서 글씨가 다르다, 필기구가 다르다, 또 기록한 시기가 여러 번 걸쳐서 기록된 것이 나타나 있다. 빈 곳이 많다. 그리고 보면 작성을 한 그 작성 주체가 다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있죠. 대충 썼다. 도장 하나 찍어진 게 없고, 그리고 작성자의 서명도 한 군데에도 없다. 이게 학교에서 만든 건지조차 알 길이 없는 거죠. 이거 그냥 그 종이 갖다가, 용지 갖다가 쓰면 그만인데, 왜냐하면 학교라는 걸 표시한 직인이 없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용지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는 보여준 것을 보고 판단을 하는 입장이죠. 직인이 없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발부된 문건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이 소월 김정식의 학적보라고 게시하고 있는 것은 신뢰도가 대단히 낮다. 그리고 결국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 문서는 공신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적부라는 것은 소월 김정식이 이 학교를 다녔다는 근거로서도 상당히 빈약하고, 이게 누구 건지, 이게 사실인지 하는 것들을 좀 믿을만 하지 않다. 공신력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학적보를 가지고 소월 김정식이 배재학교를 다녔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분석의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